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홍천, 김재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워드에 맞는 질문을 드리고 그걸 작성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한번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또 마은혁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마은혁 후보자 얘기를 한 지가 벌써 몇 달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내일이 민주당에서 제시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이거든요.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답이 좀 뻔하게 나올까 봐 걱정되기는 하는데 재밌는 거 써주실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오늘 정치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좀 쓰시는 동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복귀는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좀 지연시키는 게 바로 윤 대통령의 복귀 프로젝트다. 이런 식의 좀 해석을 하면서 오늘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거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한 그런 날이었는데요. 다 쓰신 것 같아요. 네. 조홍천 의원부터 한번 볼까요? 야당 요구 무시. 야당의 요구를 무시할 것 같다.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오늘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문자와 전화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같아요. 익집했다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무시 전략으로 계속 나가실 것 같습니다. 답변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이따 조금 더 여쭤볼까요? 아니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하는 것도 당신으로서 좀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총리실에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현안 대응할 게 쌓여 있다 보니까 야당 관계자들의 핑계고. 면담 요청은 그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러더라고요. 기회에 검토하겠죠. 김재원 의원은 어떤 답을 쓰셨나요? 그건 핑계고. 네. 절대 노. 절대 안 하죠. 예. 탄핵까지 한번 당했는데 예. 또 탄핵까지 당했는데 근데 지금 또 재탄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탄핵까지 당해봤는데 이 일로 탄핵까지 당했는데 왜 또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임명을 네.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데드라인은 또 넘겨서 내일도 임명을 하지 않을 그게 것으로 데드라인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그렇죠. 정한 건데 예. 관심 없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은 3월 30일까지가 데드라고 네. 그랬고 그것도 원내대표는 4월 1일 일일까지라고. 데드라인이라고 그랬고 그 자체가 벌써 이분들이 데드라인이고 뭐고 언제까지 최후의 통첩이다 이래놓고 그 최후의 통첩이라고 시간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럼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전 이런 식으로 계속 정말 전방위적으로 지금 지치지도 않고 계속 압박하잖아요. 네. 걱정되는 거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됐다 칩시다. 네. 근데 아마 국민의 반 이상은 저분이 정말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라고 인정 안 하는 예단을 가질 것 같아요. 하도 지금 밀어붙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특정 아니, 국민 재판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국민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어쨌든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반절 이상이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이 돼도 처음부터 좋은 글씨 딱지 딱 붙이고 지금 가는 거여서 예.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도 그러니까 뭔가 저 재판관은 편향된 결정을 늘 내릴 것이다. 예 그리고 끼워서 하나 더 같은 맛이 마용주 대법관 제발 좀 임명해 주시라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조홍천 의원이 계속 마은혁만 신경 쓰지 말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정치권은 마은혁 후보자에게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말만 데드라인을 계속 설정하면서 데드라인도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넘어서 줄탄핵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그 과반수 이상으로 표결을 하면 되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지어 주다 그건 보니까 헌재에서 면허를 줬죠. 면허를 주다 예.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는 또 아닐 것 같아요. 하려면 하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는 국무회의가 완전 이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네. 그 행정부가 적어도 대부분의 국가 행위를 못 하게 돼요. 그 행정부가 사실상 붕괴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노리는 거 실제로는 김어준 씨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 초선 의원들 내세워서 이제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여론을 떠보는 예, 떠보는 거예요? 거죠. 네. 떠보면서 하다가 여론이 나쁘면 아니 뭐 초선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고. 당 차원의 논의는 아니었다. 예, 뭐 실제로 이러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실제로 전원 탄핵을 해버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법과는 달리 탄핵 소추를 하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 상당 기간 동안 행정부가 기능을 할 수 없고 국무회의가 정지되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포하지 않고 넘어가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어요. 네. 법안의 그렇죠. 경우에는 그리고 법안을 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 못하게 하고 국회의장이 이제 시간 기다려서 공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줄탄핵 전원 탄핵 이야기가 나온 거는 바로 그냥 최상목 대행인 저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봤자 이주호 부총리가 또 있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권한 대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저 임기 연장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거기서 거부권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해야 그래야 이 법이 그대로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고 나서 행정부에서 공포를 못하니까 국회의장이 공포해버리면 시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미선 재판관하고 그 저 문영배 재판장이 6개월 임기가 연장된다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 예. 그동안에 또 마은혁 후보자도 자동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또 만들어서 지금 그것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통과시키면 된다. 이런 계산인데 그러려면 역산해서 18일 이전까지 이 법안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4월 1일, 2일, 3일 지금 초에 몰려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이 뒤집히면 4월 3일 이전에 내각 줄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줄탄핵도 하고 실제로 법안도 일괄 다 탄핵할 수 일괄 처리하고 뭐 이것도 아예 뭐 못 그럴 거다라고 이제 예상들은 하지만 완전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정무적으로 보면 예. 민주당 내에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지금 이 탄핵을 두고 왜 이렇게 반대 혹은 뭐 기각, 각하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많냐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탄핵으로 인한 과실을 온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먹기 때문에 왜 당신이 그러면 그 과실을 그대로 얻어서 네. 뭐 지금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 많은데 그거 다 규명하기도 전에 조기 대선으로 그 대통령이 되려고 하냐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반감의 기저에는 뭐 신뢰 리스크도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그래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교착 상태를 계속 이뤄와 가지고 서로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정도는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법안 오면은 다 거부해 버리고 그러니까 법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탄핵은 거부권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아마 이번에 줄탄핵 해가지고 지금 김 전 의원님 말씀대로 국무회의에서 혹은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2 요구를 못하게 되고 다시 국회로 가서 그냥 공포가 됐을 경우에 네. 아마 국민들은 그러면 이재명 정부와 절대 다수 민주당이 결합하면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법안, 예산, 탄핵, 뭐 인사, 뭐 도대체 그러니까 그 사우론이 절대 반지를 끼게 된다 이겁니다. 네. 거기에 108석의 국민의힘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지금 캐스처럼 많이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 흔쾌히 이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책임져야 된다. 이거 탄핵 안 하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되고 예.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요번에 줄탄핵을 해가지고 그 시도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절대 반지를 끼는 사우론의 모습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전국 흐름에 있어서 민주당에 굉장히 부담으로 될 거고 아마 마이너스 요인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아마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내부적인 반발에 부딪혀서 실현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제가 좀 보니까 몇몇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뭐 원내 대표단이 다 예. 강성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환장하겠다. 예, 지금 뭐 그렇죠. 예, 그런 말씀대로 합니다. 예. 내부 분위기가 좀 그런가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거잖아요. 예. 일극체제. 네. 지금 또 판넬 쓰는 시간은 아닌데 뭔가 쓰고 계시네요. 일극체제. 일극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요. 예.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저는 예. 유일체제라고 합니다. 네. 유일체제. 유일체제도 아니고 유일신이야. 그래서 지금은 뒤에서 군시렁거리지만 좀 시간 지나서 정말 내일쯤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고 하면 전부 끽 네. 소리 못하고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게 지난번에 검찰하고 내통한 자들이 이번에는 네. 저 국민의힘 쪽에 하고 내통했다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끽 소리 못해요. 뭐 다 따라오게 되겠죠. 네. 지금 어쨌든 모든 혼란의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조홍천 의원님이 다른 방송 가셔서 보니까 5대3 교착설. 교착설 얘기를 하셨어요. 예. 대들하게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예. 하고. 예. 근데 분위기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거 아니면 지금 잘 설명이 안 돼서. 네,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에 5대 1대 2, 뭐 좀 더 엄밀히 말하면 4대 1대 1대 2로 나왔죠. 그것도 네. 보면 5대3이에요. 결국 딱 예. 인수분해 갈라보면 보면. 자세히 아니 보면. 그래서 아니 저 그동안에 뭐 다 만장일치로 거진해 왔잖아요. 이진숙 빼놓고는. 예. 근데 이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했다? 그때 제가 스플릿이라고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설익은 채로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설익은 건지 아니면 이게 도저히 봉합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만약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게 결국은 이 상태에서 이걸 깰 수 있는 거는 만역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육을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이런 거 아니냐. 예. 근데 육이 되는 순간 그동안에 반대해왔던 탄핵에 반대해왔던 사람들은 아마 뭐 난리 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임명 안 하고 5대 3으로 그냥 기각을 해버리면 또 탄핵하자고 난리치고 만약 임명하라고 난리쳤던 분들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헌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지금 근데 어쨌든 걸려 있는 총리는 거군요. 네. 한덕수 총리는 8명으로 임명했 선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기 대선이 없잖아요. 음. 한덕수 총리는 한덕수 총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예, 조기 대선은 그런 없죠. 선거와는 무관한데. 무관한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떨고 여기에 전념하자 했는데 그때 그 쫙 갈라진 게 사실은 다 보였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뭐 5대3 저도 그 유력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5대3이기 때문에 선거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거 해결하라고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을 준 것이고 예. 또 헌법재판소가 딴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해서 국정 혼란을 방지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초시기까지 들이대고 재판해왔잖아요. 네. 원래대로 하면 일주일 내에 선고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심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하면서 조율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된다고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특히 지금 이 상태에 8명으로서 한덕수 총리까지 선고를 했고 또 다른 검사들 선고 다 했잖아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도 자기들은 이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고하겠다고 하면서
반대 신문 내지는 증인 신문도 특히 그 이에 최고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그 발언까지 제재가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만약에 아직까지 뭐 쟁점 정리도 안 되고 뭐 그렇다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보니까 이게 도저히 기각을 하고 싶진 않고 인용은 안 되고 하니까 나는 미루겠다. 뭐 미루고 나가겠다. 이런다면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말대로 네. 직무유기 현행범들이죠. 국민들이 직무유기. 체포해야 돼요. 저도 김 의원님 뭐 견해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다만 네. 이게 이 마은혁 재판관이라는 이 존재 여기에 대해서 그 벌써 대행과 대대행이 다 대행이 탄핵을 당하고 대대행도 탄핵한다 그러고 또 뭐 법도 만든다 그러고 뭐 오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불탄핵도 하겠다 그러고. 어쨌든 제1당이 뭐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뭐 모든 걸 걸고 있는데 네. 이 상황이 아니면은 뭐 우대삼 그냥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목매달고 있는데 거의 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6대3 임명 이래 되면은 난리가 날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어떻게든 현 상태에서 6대2를 만들거나 안 그러면 4대4를 만들거나 해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에 상관없이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되는 스코어로 됐을 때 이 국가적 분열, 혼란 이걸 좀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6대2나 4대4를 만들려고 지금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헌재 내부에서요? 예. 예. 저는 뭐 그래 생각합니다. 6대2나 4대4로 가기 위한 노력. 만장일치는 이제는 거의 꿈도 못 예, 꾸는 그러니까 상황이 됐다. 마은혁 임명과는 임명이 인용 기각과 무관하게 되는 스코어. 예. 예.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네. 지금 어차피 문영배 그 이미선 이 두 분이 4월 18일 날로 임기가 이제 종료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 후임을 원래 한 2달 전에 지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사청문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한덕수 대행이 지금 즉시 지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명을 해놓고 네. 그리고 인사청문 요구도 하고 민주당이 뭐 펄쩍 뛰겠죠. 마은혁 그렇더라도 임명하는 상태에서 그거부터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아니요, 근데 당장 임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해서 지명만 해놓고. 예, 그래서 인사청문을 안 해주면 또 그 추가로 요구를 하고 예. 해서 적어도 언제든지 임명할 그 법적 절차를 거쳐놔야 그 다음에 해결이 아니 된다. 근데 거기에 예. 대해서는 당장에 뭐 양비론적인 생각을 갖고 중간에 있는 국민들조차도 네. 이거 해결 안 하고 이것도 하겠다, 이거부터 하겠다는 건 좀 염치 없다라고 생각을 할 근데 거라고 지금 봅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두 번째 키워드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조금 나오려는 것 같아서 그럼 빠르게 좀 키워드 넘어가고 질문을 새로 드려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권한이었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몫에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좀 여권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드릴 질문은 정말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통령 몫의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할 권한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써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법안까지 좀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데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대통령 몫에 자리를 임명하지 못하는 법안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9명 중에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몫이 3명씩 있는데 이 중에 대통령이 거리를 하더라도 국회 선출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목만 임명을 하고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임명하지 못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여권에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임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 같고요. 조홍천 의원이 먼저 작성을 하셨으니까 법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해선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법이 뭐 대한민국 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국립 민복보다 법이 앞서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겠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웃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자제를 해왔죠. 예. 스스로 다 자제해왔죠. 고난 대행도 이런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목세 헌법재판관 임명 자제를 지금까지 다 해온 거지. 이게 뭐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네. 썰이 분분합니다. 예. 현상 유지가 다수설이고 그래서 뭐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지금까지 다들 그냥 수긍을 해온 건데 근데 뭐 헌재가 제 기능을 모해가지고 이게 뭐 나라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때는 뭐 네가 대행인데 어떻게 그걸 하냐 뭐 그 논리가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이 어쨌든 항상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법을 냈잖아요. 네. 뭐 마흔역 임명 안 하면은 뭐 2년 징역 보낸다는 법도 있고. 뭐 또 7일 안에 임명 안 하면 7일 자동 임명. 7일 안에 임명 안 하면 임명 간주된다는 법도 있고. 예. 또 권한대행은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선출하는 사람만 임명을 하고 예. 대통령 임명 몫은 뭐 못한다. 못하고. 이게 다 이 처분 법률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법률이 예, 하나 더 있어요. 그 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6개월 임기 더 연장 법인데 예, 후임 지명 안 그러니까 돼버리면 이런 6개월 법들이 더 한다. 다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게 뭐 완전히 요술방망입니다.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이 법을 다 만드는 건데 예. 이 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확법법이야 그냥. 법은 확보법, 우리 편 확보법. 법률이라고 하면은 네. 일반성을 가져야 되고 추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어떤 걸 규정하는 법률을 처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헌법기관 또 기관과 기관 간의 그 권한을 이렇게 처분법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서로 간에 그냥 서로 자제하고 양보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당과 야당 간의 게임의 룰이 권투로 시작하다가 지금 UFC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엘보로 찍고 안바 들어가고 뭐 그냥 초크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험하지. 예. 예, 이런 법은 나중에 이게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케이스에 적용하는 법안을 만드는 걸 처분법률이라고 처분법률,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지 말고 그냥 수권법을 만들면 좋겠어요. 이 시마다 수권법은 또 뭐예요? 히틀러. 수권법은 히틀러. 이제 내각을 지금 붕괴시키고 예. 그죠? 아,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한 어떤 그냥 아니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붕괴시키고 나서 이제 국무회의의 권한은 이재명이 행사한다 이런 법을 만들면 되죠. 아, 그러면 이제 뭐 예. 굳이 뭐 대통령 될 필요도 없죠. 뭐. 뭐 상상하지 못했던 법들이 이재명이 행사한다고 나오니까. 안 하고 국회에서 국회에서, 행사한다 아니, 해서 뭐 그렇게.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뭐 지금 뭐 김재현 의원 답도 좀 봐야 되는데 한자 이게 쓰셨네요. 네. 이게 답답해서 예. 이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권한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대행 예. 대신 행사하는 거거든요. 네. 대신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 다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그 기본을 완전히 바꾸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통치 행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도 뭐 한번 임명을 해버리면 나중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굉장히 지금 현재 현상 유지에 한하는 것만 하자는 것은 일종의 내부 자제이고 그런데 어떤 행위를 했는데 불법이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다 그 임명을 뭐 인사권을 행사하든 심지어 전쟁을 선포하게 된 상황이라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 아마 자제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지금 방금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문영배, 이미선 후임 임명하라고 했지만 예. 자제할 겁니다. 그런데 내각을 줄탄핵을 해서 내각이 붕괴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 그 다음에는요. 후임도 임명하지 못하고 이미선 문영배 나가버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수가 부족하잖아요. 예. 식물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흔역도 임명을 못해요. 네. 식물이 아니고 영원히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네. 뭐 영원히까지는 아니죠. 최소한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다음 그 대선 대통령이 이제 나서서 임명을 하든가 또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후닥닥 해서 그 탄핵 소추된 사람들 전부 탄핵을 뭐 기각하든 각하든지 결정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는 완전히 그 행정부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이 정당 방위 차원에서 임명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지금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고 정말로 민주당이 줄탄핵을 하던 뭐 쌍탄핵을 하던 이런 식이 좀 가시화되면 움직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제가 보기에 거네요. 우리 조홍천 의원님 같은 분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래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네. 조홍천 의원님도 지금 약간 부정적이시잖아요. 근데 예. 만약에 정당방위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정당방위 상황. 예를 그러니까- 들면 이걸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탄핵되는데 그 뭐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아니 탄핵되기 전에 탄핵 지금 오늘 표결한대. 그러면 임명해야 돼. 임명을 후임을 지명해야 지명을 된다. 해놔야죠. 지명하면 이제 돌아오겠지. 돌아오다가 보면 뭐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임명권자가 생기면 임명을 할 수 아니 있고. 그러니까 그 전제는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임명 안 한 부작위가 위헌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형성 판결은 원래 못 하거든요. 법의 규정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작위에 위헌 위법한 상태가 지금 지속 중입니다. 근데 예, 그게- 다만 예. 언제까지 해라는 이제 그렇죠. 기한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제하는 것도 없고 기한 없으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네. 멍하니 위헌 있는 상태를 건데 유지한 채로. 그거는 멍하니 있고 이거는 막 해가지고 뭐 임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때는 뭐 우르르 다 임명해서 9명 채울 수도 있죠. 어쨌든 우르르 셋을 그때 같이 하면 어때요? 40역을 임명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이 두 명은 예. 죽어도 안 된다. 왜 숫자가 더 많으니까. 네. 근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정치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요. 그리고 그 지금 지명을 해둬도 내각을 탄핵해 놓으면요. 헌재에서 그 탄핵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탄핵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할 수가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후임 대통령 선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후임 대통령 선출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 공고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예. 그 그게 권한대행이 공고가 안 돼.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데. 없는데 뭐. 아, 권한대행이 없으면 네. 그 아까 다시 돌아가서요. 저 안 그래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줄탄핵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줄탄핵이 현실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 탄핵이 되어버리면 국무회의 그 개의 요건도 안 채워지잖아요. 중- 과반이죠. 과반인데 과반인데 지금 예. 10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빨리 그 고쳐. 전에 고쳐놔야 돼요. 뭐 2명 이상. 아니 2명은 좀 너무했고 2명은 저 뭐 방통위도 좀 문제니까 네. 예를 들어 직무 정지되지 아니한 국무위원회 과반으로 하면 맞겠죠. 아, 직무 정지 뭐 그런 식의 전제 예, 조건을 그게 달아가지고. 법에 저 대통령령에 들어가는 게 참 모양이 빠지는데 네. 굳이 하려면은 지금 그래도 총 맞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반. 그리고 예. 이게 그리고 뭡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국무위원 중에서 아예 자리가 비어 있는 국무위원은 빨리 임명을 또 하고 네. 예, 그래서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돌아가도록 해서 청문회 안 잡죠. 뭐 안 잡든 일정 시간이 예, 지나면 임명할 시간 수 지나면 있으니까. 되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지금 보니까 서로 수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싸움 아닙니다. 대놓고 누가 뭘 하면은 이렇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수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래도 겉으로는 가만히 있고 저 밑에서 하는 건 이거 그게 아니고 이건 그냥 대놓고 대놓고 멱살 하니까. 잡고 저 한 방 때리면 같이 때리고 예. 이 복싱이 권투가 아니고 UFC입니다. 예. 저 지금 뭐 종전에 그런 룰은 없어요. 예. 이거는 완전 저 정글이고 그리고 정말 참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내 한마디만 더 뭐 논외인데 오늘 저 이재명 대표가 증인 4번째 안 나갔어요. 예. 그 저번에 처음에 300만 원 받고 과태료 500만 원 받고 예. 요번에 이제 법원도 안 나가서. 이제 허탈해 가지고 야 이거 뭐 검찰이 국인하고 감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불체포 특권 때문에 되겠나? 근데 난 불체포 특권 아니지 싶은데 어쨌든 근데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납세의 의무가 중하다는 건 다 알잖아. 예. 증인 출석 의무, 증언의 의무가요. 법치주의에서 납세의 의무와 같습니다. 아, 이게 몸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정도로 왜냐하면 중요한 권리군요. 더군다나 지금은 저 의무. 공판 의무.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나가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진실 발견이 안 돼요. 네. 그러면 법은 제대로 기능을 못 해요. 그러면 법치주의가 망가져요. 그래서 저 법문상 법원은 누구나 증인으로 나오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예. 찍히면 나가야 됩니다. 네. 선서 안 할 수 있고 증언 거부할 수 있는데 나가야 돼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갖다 이행을 안 하는 걸 왜 언론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여기는지 아니, 나는, 그게- 난 아주 근데 의문이에요. 보도를 하긴 했는데. 아니, 아무도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얼마나 큰 법치주의를 바닥에서부터 흔드는 건지를 왜 언론들은 얘기를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안 납세 그렇습니까? 의무와 거의 같은 수준의 의무라는 근데 거는 또 그게 약간 언론이- 새로운 느낌이라서. 네. 언론은 뉴스라야 보다잖아요. 아, 그러니까 새로 와야 되잖아요. 맨날 쌈박질한 것만 그거 하지. 아니, 여기도 그게 맨날 아니고. 안 나가시니까 새롭다기보다는 아니, 뭐 상습범인데 그걸 가지고 당연히 안 나가고 당연히 욕하는 분이고 당연히 거짓말하는 분이고 아니 근데 그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걸 증인을 안 나간다. 예. 저거는 미국 같으면은 아마 후보 되지도 못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주의 있게 보도록 할게요. 그냥 또 안 나갔네라고 치우지 않고 그냥 아이. 이제 보도를 좀 해야겠어요. 지금 저희가 다시 좀 저희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일단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재원 의원은 이 가능성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4월 18일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관뒀을 경우에는 식물원제는 불가피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서고 싶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헌법재판소 나머지 재판관 채우라는 얘기들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3명을 푸르륵 임명하는 식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은혁 후보자 그냥 임명을 하면서 나머지 둘은 그냥 대통령 몫으로 권한대행이 채우는 방향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구속시켜야죠. 두 사람을요. 네. 구속 이재명 대표의 논리대로 하자면 이 대표의 논리대로 대로 하자면 직무유기 지금 선고할 현행범. 수 있는데 선고하지 않고 나가버리면 네.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 자기가 해온 말과 다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재판 그렇게 서둘러서 해놓고는 이제 와서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가장 그렇게 빠르게 바쁘다고 결론 낼 해놓고. 것처럼 해놓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국난을 일으킨 주범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나중 일을 지금 뭐 예견하고 말고 할 거는 없다고 보는데 네. 선거를 뭐 어떻게든 이제는 다 양당이 다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해야죠. 음, 그렇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양 당에서 뭐 각자의 속내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선거하라는 건 한 목소리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4월 18일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은 같이 갖고 있는데 네. 아마 국민의힘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인용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는 이제 막 빨리 하라. 빨리 해라. 뭐 아니 우리 우리 당은 빅인지 뭔지는 아니 잘 모르겠어.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그 선거 이 선거를 빨리 하는 것은 전번부터 인정을 했어요. 다만 조금만 이야기 좀 할게요. 예. 너무 그렇지 마시고. 예. 다만 너무 그래. 네. 다만 그 재판 진행 과정에 너무 부당하게 그 불법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죠. 예. 예를 들어 증거 채택이라든가 심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뭐 말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초식에 놓고 이런 부분. 예 그리고 또 검찰의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가져와 사실은 이제 그 증거 조사가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것도 마구 증거로 채택하고 네. 이랬던 과정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이걸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제대로 심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그때는 뭐 8대 0이고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할 것처럼 해왔는데 이제 탄핵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는지는 몰라도 또는 이것도 페인트 모션인지는 몰라도 지금 와서는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이라는 거죠. 예. 기본이 네. 그런데 뭐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그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로 40여 재판관 임명을 거의 강압적으로 저렇게 나서고 법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네. 거의 광기를 부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전에는 또 관심이 없었어요. 민주당 좀 뭐 40여 이야기 하다가 그냥 예. 8명 재판관으로도 자기들 목적이 달성될 것 같으니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와서 저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나서는 거 보니까 뭔가 네. 변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시점상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부터 조금 더 열심히 마은혁 후보자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전에는 이야기하지 예.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절차 너무 빠르다. 이거는 KTX고 예. 이재명은 완전히 완행 네. 열차고 뭐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이거 꼭 그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니까는 이제 빨리 선고해라 그렇게 재촉을 하는데 저는 4월 18일은 절대 못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반드시 선고를 할 거라고 보세요? 뭐 6대 1은 만들건 4대 4를 만들건 정한돼 가지고 5대 3을 하건 어쨌거나 근데 선고는 하리라고 보는데 예. 그거 선고 안 하면 이건 정말 나라도 아닙니다. 나라도 아니고 그때 뭐 한덕수 대행이 뭐 2명을 그때 뭐 임명을 하고 그 전에 한덕수 대행은 또 탄핵돼 가지고 또 직무정지 상태에 또 있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민주당이 할 거라고 거의 지금 보시나 목숨 봐요. 걸었습니다. 목숨 네. 걸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수염도 기르고 막 나와가지고 뭐 오늘도 또 재판관들 이름 막 얘기하고 뭐 네. 하면서 법을 갖다 4개 몇 개를 했어요 지금. 예. 어쨌든 딱 그 처분 법률적인 거 그래 한 걸로 봐가지고 대단히 지금 다급한데 정말 저는 나라가 이래 가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에 갑자기 선고일 잡혀서 네. 탄핵 인용됐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어떻게 치를 거야? 내가 보기엔 그 대책이 없는 것 같고 민주당도 지금 자기들이 뭐 내란 세력이라고 막 욕하고 막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이렇게 초조한 모습 보이면서 과연 수권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우론의 절대 반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두려워하는데 네. 못할 게 없어요. 3권을 지금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걸 미리 이렇게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법도 마음대로 하고 뭐 너 탄핵 줄 탄핵 국무회의 없애버릴 거야. 이게 과연 자기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지금 있다고 그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뭔 도움이 된다고 지금 저런 거예요, 저게.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거네요. 예. 본인들이 권력 잡으면 더 큰 그리고 권력 잡으면 어떻게 될지. 대통령께서도 저는 뭐 현역 대통령이기 때문에 깨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국민 통합의 의무가 있잖아요. 예.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저 반대 여론을 조금 더 높일까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셨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계시면 안 된다. 국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좀 나가셔야 된다. 난 그래 봅니다. 지금은 더 강대강이 돼가지고 김재현 의원님 뭘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아니 지금 이제 예. 이걸 설명해 주실 게 있나 이걸 본데. 그저께 또 우리 자꾸 이렇게 필기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 갖다 놓으니까 자꾸 쓰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지로 갖다 놓은 건 아니었는데 뭘 계속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고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예.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일요일 날 광화문 그 저 안국동 집회에서 예.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네. 헌법재판관이 8명을 실명을 다 거론하면서 네. 뭐라고 했냐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결단하라. 3명은 결단하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판결을 선고하라. 네.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은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 이랬거든요. 올해가 을사년이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을사오적이야 자기들이 예. 보기에는. 그죠? 인용 그렇지 않으면- 결정 안 내릴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 근데 재판받는 어쨌든 재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재판관 보고 을사오적 되지 마라 이러는 거는 이제 당신들은 나하고 계산이 끝났다는 의미거든요. 예. 네. 여기는 이제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고만. 그리고 예. 이 사람들은 약간 이제 좀 아마 자기들이 생각을 해가 여기에 넣을 5명 넣고 3명 넣으려고 하니까 조금은 그랬었나 봐. 그리고 예. 약간 이분들은 약간은 좀 믿업지는 못하고 그래도 선고하면 우리 편이야. 저대로 하니까 조홍천 의원님 말씀대로 5대3 맞네요. 예, 그리고 5대3. 여기는 어디로 붙여도 5대3. 여기는 이미 네. 을사오적인데 지금 보기엔 예. 을사오적인데 을사오적 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5대3이지. 그러니까 예. 이 을사오적들은 을사오적인데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을사오적이야.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예. 그러니까 막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재판관 보고 어쨌든 재판에 영향이 있는 분들이 을사오적까지 이야기한 거 보고 네. 사실 저 얘기 전한길 선생님도 을사오적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 을사오적은 또 달라요. 예. 그 을사오적은 다릅니까? 위에 있는 저 다른 여기가 오적이죠? 예. 여기가 을사오적이야 여기가. 근데 사실 이렇게 헌법재판관들 실명 거론하면서 막 압박하는 게 근데 그거는 보이지는 헌법재판관들 않아요. 본인들 네. 잘못도 있어요. 좀 왜냐하면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습니까? 자초했죠. 예.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가는 나라가 아닌데 헌법재판관들이 저 사람이 어떤 판결을 할 거라는 것이 예견되도록 행동을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예. 그래서 잘못이고 이게 어쨌든 변론 종결 후에 한 일주일 내에 선고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니 거기다가 무슨 날 받아 놓은 것처럼 예. 날뛰잖아요. 예. 이제 도대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서둘러 진행한 거 말씀이시죠? 그럼요. 소식에다가 증인 신문 시간 제한하고 대통령이 좀 얘기 직접 하겠다니까 그것도 모호하게 하고 거기서 아마 많은 사람 그리고 이제 또 기분 나쁜 그냥 확 돌아서 가지고 그냥 예. 그리고 또 하고 이래 되니까 거기다가 자기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도 이거 써준 시나리오도 그러니까 한다고. 중요한 거는 대본대로 제가 한다, 요번에 뭐 이런 거.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한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렇지만은 진짜 공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정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정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정해 보이지가 않고 별로 그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럼 뭐냐 저거. 라는 게 뇌리에 남아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네. 정말 선고하지 않고 4월 18일 넘기면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해요. 그렇잖아요. 아, 못 넘겨요. 아니 넘기고 나면 이게 지금 넘어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꾸 저러는데 네. 아니 너무 넘길 거라고 보시나 봐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도 이때까지 온 것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넘어간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5대3이라서 5대3이라도 선고해야 되는데 네. 5대3이라서 나는 기각 판결은 하기 싫고 나는 그냥 간다 이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직무유기 맞지. 아니 근데 저 이재명 대표가 이게 저 기각되면은
5.18 뭐 광주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서울까지 해가지고 뭐 엄청난 혼란, 예. 대한민국 전역이 유혈 사태, 유혈 사태 뭐 감당이 얘기했어요. 되냐 뭐 네. 이래 뭐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아 이것도 진짜 정치 지도자로서 안 맞다. 아,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든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다독거리고 분열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뭡니까 이게? 예. 그거는 뭐 기대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유력한 대권 주자라고 하니까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이거 안 해와도 왜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뭐, 좀 저는 뭐 원래 그런 분이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왠지 다음 주에도 두 분 모시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아유 이번 주에 선거 돼야지. 네, 안 선거 됩니다, 기일이 나오는 걸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갑자기 걱정되는 게 이게 우리가 암수에 말려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거. 아니 네. 글쎄. 그래요? 네. 그 갑자기 인용나면 어떡하려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